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 초보자도 영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화는 이와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이 많거든요. 하나씩 제가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내 신발 어디 뒀어요? 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집 청소할 때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좀 복잡하고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신발 어디 뒀어요? 라고 묻는다면 Where did you put my shoes?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Where did you가 나왔는데요. 뭔가를 질문할 때 근데 어떤 게 궁금한 거죠? 어디다가 뭐뭐 하셨어요? 라는 게 궁금한 거죠. 어디다가는 where 뭐뭐 하셨나요?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때는 did you. 그래서 뭉치면 where did you? where did you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처럼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하셨어요? 자, 그 뒤에 우리가 뭐가 붙었죠? put my shoes.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put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책일 수도 있고요. 신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톡 두는 거를 put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뒀죠? my shoes. put my shoes 라고 하면 내 신발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면요. where did you? 어디다가 뭐뭐 했어? put my shoes. 내 신발을 뒀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만 꺼내면 되는 거죠. 단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 연습할 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Where did you? Where did you? Put my shoes. Put my shoes. 이렇게 하면 Where did you put my shoes?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라 Where did you put my shoes?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원어민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B인데요. 오늘 아침에 집 청소할 때 탁자 위에 올려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길어 보이지만 주어 동사부터 의미 단위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I put them. 두 번째는 on the table. 세 번째, when I clean the house. 마지막, this morning. 이렇게 들어가요.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중요한 것부터 확장된다. 자,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주어 동사 내가 뭘 했는지 이거부터 얘기해 줘야겠죠. 여기서는 내가 올려놨습니다. 보통 가장 먼저 주어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동사는 가장 끝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우리가 제일 끝에 놔두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이게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영어는 가장 첫 부분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얼추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두 갈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I put them. 내가 뒀어 그것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I put them. I put them.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요. 나는 그 어저께 그거 있잖아 막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뭐 했다고 이렇게 궁금할 때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얘네는 내가 그거 뒀어. 어디 뒀냐고? 아, 테이블 위에 뒀지. 언제냐고? 내가 그 청소할 때인데 오늘 아침이야.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주어 동사부터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보면 I put them. 내가 그걸 뒀어. 참고로 put의 과거형은 put입니다. 네,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on the table 이라고 했는데요. 네, on은 접촉해서 딱 붙어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뭐 책상이나 의자 위에 뒀다고 할 때 on을 많이 사용합니다. on the table. 책상 위에 뒀어. 자, 여기까지 하면 I put them on the table. 좋습니다. 계속 가보면요. When I clean the house 라고 했는데요. 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뭐 할 때, 내가 청소할 때, 내가 그거 할 때 이렇게 때를 얘기한다면 when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주어 동사부터 I cleaned the table. 내가 집 청소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this morn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어 동사부터 내가 뒀어. 어디 뒀냐고? 그 테이블에 뒀는데 그게 언제더라? 내가 그 청소할 때. 오늘 아침이지.
이렇게 하나씩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영어로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해볼까요? I put them on the table when I cleaned the house this morning. 자, 이런 긴 문장은 한 번에 잘 외워지진 않기 때문에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연습하고 붙여서 마무리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습해 볼게요. 자막 없이 한번 해보고 자막 있는 상태로 해볼 겁니다. 자, 내 신발 어디 뒀어요? 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Where did you put my shoes? 이렇게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Where did you put my shoes? 대답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집 청소할 때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천천히 I put them on the table when I cleaned the house this morning. 자, 이제 리듬을 타면서 해볼게요. I put them on the table when I cleaned the house this morning. 자,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에 다 한다기보다는 나눠서 잘라서 내가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화상 가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좀 쉬운 난이도를 가볼 건데요. 여기에 놓아도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볼게요. 여기에 놓아도 될까요? 어디다 뒀어가 아니고 이제 질문이 좀 느낌이 달라졌죠? 영어로 하면 May I put it her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can I랑 may I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손하고 허락을 맞는 쪽인 may I입니다. 그래서 can I는 그냥 좀 가능성을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뭐뭐 해도 될까요? 이런 느낌이라면 may I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구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공손해지죠. May I? May I?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식당 가면 May I help you? 라고 묻죠. May I help you? 굉장히 아주 격식 있고 공손하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put it, 그것을 두다 here, 여기에. May I put it here? 제가 그거 여기 둬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y I put it here? May I put it here? 제가 그거 여기 둬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y I put it here? 네, 아주 공손한 느낌으로 따라해 주시면 그 느낌을 잘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려놓으세요 라고 한다면 put it on my desk. 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put, 네, 주어도 없이 동사부터 사용됐는데요. 그러면 뭐뭐 해, 뭐뭐 하세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put it, 그거 두세요. 어디다가 두죠? on my desk. 네, 오늘 조금 전에 나왔었죠? 접촉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물론 책상 위, 책상 아래에 접촉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on my desk, 내 책상에 이렇게 탁 올려놓으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Put it on my desk. 의미단위 두 개입니다. 긴 문장도 그렇고요, 짧은 문장도 그렇고 이렇게 의미단위별로 외우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Put it on my desk. Put it on my desk.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여기에 놓아도 될까요? 영어로 한다면 May I put it here? 한 번 더요. May I put it here? 좋습니다. 대답해 볼게요.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Put it on my desk. 한 번 더 하면 Put it on my desk.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대화 계속 가볼게요.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네, 우리가 1번에서 조금 긴 문장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조금 난이도는 사실 비슷한데요. 이 문장의 길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외우기는 더 편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하면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can you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Would you mind 플러스 ing 형태, 이게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이 mind 자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mind 라고 하면
좀 신경 쓰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느낌이 되고요. sending it again. 네, 보통 would you mind 다음엔 ing 형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보내다. send 버튼 있죠, 핸드폰에. 이게 보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좀 제대로 하면 그것을 다시 보내며 괜찮으시겠어요? 신경 쓰이지 않으시겠어요? 좀 마음 쓰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할 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혹시 제가 좀 마시면 좀 신경 많이 쓰이실까요?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이렇게 하면 느낌이 전혀 안 살겠죠? 그래서 약간 느낌으로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한국어는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 속에 들은 느낌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말로 하기보다는 야 표정, 그 다음에 속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 만에 이렇게 이거 무릎 왜 들고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파일이나 메일 같은 거를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물을 보내다라고 할 때는요, 뭐 건네주다, 패스를 사용하지 send를 사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No, I wouldn't. wouldn't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Would you mind? 신경 쓰이시나요? 라고 사실은 이게 직역하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씁니다. I wouldn't. 아니요. 신경 안 쓰여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신경이 안 쓰인다는 뭐죠? 신경 안 쓰니까 보내줄 수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살짝 조심해 주시면 돼요. 보통 영어로 질문할 때는 내가 맞으면 yes랑 긍정, 내가 아니면 no I don't, 안 할 거야. yes I do, 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would you mind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would you mind, do you mind 라고 mind가 들어간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전혀요 라는 느낌의 no I wouldn't,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몇 번 나올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런 느낌이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정말 고맙습니다는 영어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s a lot,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일단 요거부터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른 게 마음에 드시면 다른 걸로 대체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다 까먹으셔도 Thank you 이렇게 표정을 주시면 so much를 따로 안 붙이셔도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같이 한번 연기해 본다라는 것도 나중에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시 보내주셔도 좀 신경 쓰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다면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한 번 더요.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아니 신경 안 쓰여요. No, I wouldn't. 한 번 더요. No, I wouldn't. 마지막 정말 고맙습니다는 Thank you so much. 한 번 더요.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오늘 굉장히 긴 문장도 해봤고 짧은 것도 해봤는데요.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찾아주시고 느낌을 살려서 얘기하면 영어 문장을 나중에 그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복습을 전부 다 모든 문장을 하는 거를 바라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고 한 문장만 가져와 보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놓아도 될까요? 아까 공손함을 담아서 may I로 물어봤죠? 그 문장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른 분들이 쓴 댓글 보고 따라 하셔도 되니까 한번 내가 써본다.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